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찍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개인정보 관련된 강의를 하나 찍었었고요.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하이패스 지나가면 어떻게 요금이 결제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범위에서 마지막 파트로 나와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강의 찍어서 올리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 강의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서 파트인데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아마 교재 142페이지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자요금이 징수되는 거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이제 차 타고 지나면 편하게, 와, 너무 편하다. 이렇게 되게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납부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교통편이 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공헌을 한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때 별로 고민 안 해보죠. 왜냐하면 그냥 이용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문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이용은 많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이걸 통해서 이게 이렇게 징수되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이패스 지나갈 때 저기서 저 정보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제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문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자, 28번 문제 보니까 윗글에 있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알겠는데요. 여기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나? 여기서 납부가 보고 편리하다 나와 있는데 뭔가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안에서 일단 차량 단말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기지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나 보다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무선이라는 거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분할 방식이란 말 지금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타임 슬롯이란 말 나오고 여기 타임 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그럼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란 말이 본문에 나올 건데 뭔가 편리하다는 말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이 나왔으니까 뭐 무선이란 말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시분할 방식, 타임 슬롯 이란 말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분할 방식에는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 써 있는 거 보니까 시분할 방식이 비동기식이 있어? 그럼 동기식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럴 경우에는 뭐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 집합체, 프레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체크할 게 뭐냐면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줄을 쳐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막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 나오는구나. 대충 어떤 말들 나올지를 머릿속에 살짝 뭐랄까 워밍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죠. 자, 29번 문제 보시면 그림 나와 있네요.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메인 그림인 건데 요건 좀 이따가 본문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A 부분에서. 그래서 A 부분 본문 볼 때 선생님 오른쪽에 또 화면 띄워놓고 같이 이 부분은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30번 요거는 이제 이따 그림 보고 확인할 거고 30번 문제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동기식이라는 나오고 비동기식 나왔죠?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동기식 뭐가 있고 비동기식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문제에서 동기식 시분할 방식이 있었으니까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이 그러면 시분할 방식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나누지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동기 비동기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31번 문제 요게 이제 굉장히 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너무 땡겼다. 요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서 와 복잡하다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오케이 지문 다 읽고 한번 해결해 보지 뭐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이 본문에 적용할 수 있냐가 포인트인 거니까. 근데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의 전송의 순서라고 나와 있어요. 종류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데이터라는 게 있나 본데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인 데이터를 뭔가 보내는 건가 보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거 어휘 문제는 지금 못 푸니까 이따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이거 선생님 늘 해드리는 거죠. 오늘 핵심 포인트. 지문을 다 읽었다. 아직 안 읽었으면 먼저 읽으시고, 읽은 다음에 다 읽었으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1, 2, 3, 4번 읽어보시면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했는지, 두 번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확인했는지, 세 번째, 시분할 방식은 무엇이고 타임 슬롯은 무엇이고 프레임이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본문 통해서 말할 수 있는지, 네 번째가 동기식 시분할 방식과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으면 이번 지문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네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 본문 읽어야 돼요. 아직 안 읽었으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주는 이유는 여러분 적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알아두란 얘기인 거니까. 그럼 1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1문단이에요. 갑시다. 자, 이제 교과서 교재 142페이지 거고요.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자, 오늘의 포인트, 고속도로 이용 요금이 있는데 이거를 요금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내가 가서 직접 낼 수도 있죠. 근데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봐요. 그게 뭔가 봤더니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 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잡고 있는, 좀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가 제일 핵심을 잡고 있는 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요거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건데,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여기다가 우리가 ETC라고 하면 쓸까요? 그냥 자, ETC 여기 이제 쓰죠. 오늘 메인 일이니까 전자요금, 글씨가 이상하네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로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인 건데,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핵심이 뭐예요? 달리면서 그냥 자동차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 결과 굉장히 편리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다. 편리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자,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자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 두 개 알아보겠죠. 그럼 여기까지 1문단의 주제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이 주제는 당연히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그죠? 시스템의 일단은 편리성? 그죠? 얼마나 편리한가? 그 편리성? 아니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특징?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밝혀주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2문단 있잖아요. 2문단이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제 A 파트거든요. 여기도 선생님이 지금 A를 빼먹었는데 여기가 지금 A 파트니까 여기 읽으면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이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요 그림인데 그림에다 표시를 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요. 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일단 1번이에요.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자, 차량이 지금 통과를 하고 있죠.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의 통신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는 요 차량이랑 여기는 요 사이, 그죠? 요 사이에서 자, 뭐가 일어나요? 통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1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통신이 일어난다. 여기가 지금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갈 때 통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단말기가 얘한테 지금 뭘 보내줄 거냐면 이 단말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줄 건데 통신으로 뭘 줄 거냐면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첫 번째 임시 저장소에 뭐 하고요? 보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역 요금제 ETC 서버로 뭘 한다고 돼 있죠? 전송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보관도 하고 뭐 한다고요? 전송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제1기지국이 한 일이 뭐인 거죠? 얘가 하는 일은 일단은 그 정보를 보관도 해요. 그죠? 일단 플러스 다른 서버로 뭐예요? 전송을 해요. 근데 어디로 전송하는 거냐면 얘가 전송하는데 지역 요금소 ETC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죠? 여기가 지금 이제 3번이 되는 거겠죠? 여기 보관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차량 단말기 정보를 보내면 제1기지국이 제2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역 요금소에서 뭐 하냐? 데이터를 뭐 하죠? 분석해요. 자, 얘가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 데이터 분석을 막 해요. 그리고 도로요금 정산, 요금 정산 서버로 전송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다시 얘가 얘한테 이제 전송을 또 해줘요. 그럼 일단 데이터 분석을 4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금 정산 센터 서버로 전송한다를 5번이라고 본다면, 요게 지금 4번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지금 5번에 해당되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분석해서 보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도로공사 요금 정산 센터 서버 있죠? 여기 있는 이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하나 했더니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쭉 보내왔더니 이 데이터를 받고 얘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이 라에 있는 얘가 뭘 찾을 거냐면 이제 얘가 징수할 요금이죠. 요금 관련 데이터를 이제 얘가 막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징수해야 되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얘가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다시 지역 요금소 서버로 거쳐서 두 번째 게이트를 쓰는 제2경유에서 되게 복잡하네요. 여러분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일단 서버를 거친다까지만 갑시다. 일단 그러면 여기 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6번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6번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기지국을 경유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기지국 여기를 경유하는 거죠. 경유해서 차량 단말기로 전송이 된다. 그럼 갔다가 얘가 다시 이제 차가 한 요만큼 왔을 거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왔다 칩시다. 차예요. 부릉부릉 이제 차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지금 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몇 번인 거냐면 차량 단말기 전송하는 걸 7번이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7번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왔어요. 이때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차량 단말기 통해서 요금이 징수가 돼요. 여기 이제 8번. 그러니까 지금 요 자동차 색깔 좀 바꿔봐야겠네요. 이제 8번에서 요금 징수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8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표시기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안내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에서 아마 띵동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여러분? 간단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차량 단말기에서 제1기지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거기서 일단 보관하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게 중요한 정보니까 전송해요. 어디로요? 다에 있는 지역 요금소 ETC 서버로 거기서 분석을 막 한 다음에 라로 보내요. 그 라에서 징수할 요금이 얼마인가를 이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나한테 보냈던 ETC 서버를 이용해서 제2기지국, 그러니까 아마 제2기지국은 이 두 번째 있는 곳이겠죠. 두 번째 지나치는 곳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다 보내서 그러니까 아마 제1 기지국은 첫 번째 내가 지나는 그 톨게이트가 되겠고요. 제2 기지국은 다음 내가 통과해서 나가는 그 기지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착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제1 기지국은 내가 출발하는 지점, 그다음에 제2 기지국은 내가 도착한 지점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차가 지나올 때 데이터를 보내. 너 띵동 얼마 내야 돼? 라고 하면 이 단말기가 요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말기 요금이 징수가 되고 그거를 이제 운전자한테 알려주게 된다. 이제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 간단했네요. 요거는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우리 ET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스템 요것이
작동되는 뭘 보여주는 거죠? 그죠?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오, 되게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A 부분에 대한 거니까 요 A 부분 문제를 미리 풀고 넘어가도 되겠다. 자, 문제 먼저 풀고 올까요? 자, 29번 가도 문제 좀 풀읍시다. 여기 요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인 거죠. 자, 그림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나로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가가 뭐였죠? 가는 지금 위에서 보니까 요거 차량 단말기. 단말기에서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이 되죠. 오른쪽에 그림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맞네요. 다음 2번이죠. 이거 살짝만 줄여서 볼까요? 자, 2번. 나에서 다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자, 나에서 다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낸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림이 설명했었어요. 전송된다란 말, 뭐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이요. 마에서 가로. 마에서 가로. 마는 어디죠? 제2기준이네요. 여기서 가로. 징수할. 가는 지금 어디냐면 차는 단말기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이제 자동차 이동을 해서 자동차 이렇게 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부릉부릉. 그죠? 자동차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가가 될 수 있겠고, 단말기. 여기서 여기로 쏜다라는 데 이게 되는 거니까. 아까 얘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냈다가 돌아온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거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전송되는 건, 오케이. 다음 4번이요. 넘어가서. 다에서 라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자, 여러분, 구분할 게 있는 거죠? 징수 관련 데이터는 일단 처음에 보내주는 거고, 다시 요 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는 다에서 라로니까 여기서 일로 오는 것들 데이터 전송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이 다에서 마로 다시 다에서 마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라는 곳은 일로 보낼 때는 징수 관련 데이터를 보내고 그죠? 그리고 얘한테 받은 걸 다시 마로 보낼 때는 징수할 걸 받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다는 중간에 바쁘네요. 마지막 5번이에요. 라에서 다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자, 라에서 다니까 어디냐면 여기 있는 요 서버 있죠. 징수할 요금 만드는 곳. 징수할 요금의 데이터를 어디 쏘죠? 다로 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부분 전송되는 건 오케이 맞아요. 근데 라에서 가로 라에서 간데 라에서 가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뭐죠? 라에서 가로 갈 때 여기서 거쳐서 가로 갈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요거죠. 요거 징수할 요금 데이터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징수할 요금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가에서 출발해서 나 갔다가 다 갔다가 라로 갈 때에는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징수 관련 데이터가 오는 거고 다시 여기서 라에서 다시 다 갔다가 마를 거쳐서 가로 다시 오는 케이스인데 요 밑에 부분에서는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징수 할 데이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에서 가로 올 땐 징수할 게 와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징수할 게 아니라 요금 징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라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지금 라에서 다니까 라에서 다 지금 라에서 다 오고 라에서 가 가는 거 일로 오든 전부 다 징수할 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번 써 있어야 맞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그림에다가 적용할 수 있냐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문제 풀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문단 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여기다 정리합시다.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 그럼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보니까 무선으로 전송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왜 편리한 거죠? 이게 되게 좋은 게 일단 자동으로 납부하는 거였는데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선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그죠? ETC 서버가. 와우. 너무 좋은데? 그죠? 무선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차가 지나갈 때 주는 거니까. 자, 그럼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할 건데요. 이때 통신 규약,
통신규약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속에서 통신규약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통신규약에 따라 정해진 오늘 이제 이거 얘기할 건가 봐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 요걸 얘기할 건가 봐요. 아, 이거를 우리가 시분할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제부터 뭐 얘기할 건가 봤더니 여기다가 시분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시분할 방식이 뭔가 봤더니 시분할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있죠? 이 ETC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거를 지금 뭐가 얘기한다는 거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를 지금 요 시분할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구나. 시분할이니까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시를 분할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자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 맞네요. 시간을 분할했다. 그래서 시분할인가 봐요. 그죠? 시분할이니까 시간을 분할한 단위인 타임 슬롯은 그러면 타임 슬롯에 이게 정의가 되겠네요. 그죠? 타임 슬롯이 뭐예요? 시간을 분할해 놓은 단위인 건데 동일한 크기로 분리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뭐 이런 거겠죠? 이러한 타임 슬롯을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각의 데이터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돼요. 각각의 데이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차량 단말기에서 데이터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데이터가 여러 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차량 단말기에서 오나 봐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몇 번 문제였냐면 31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31번에 보니까 아까 31번 문제 요거였거든요, 여러분. 요거. 여기 보면 데이터 종류의 순서가 나와 있고 1-1, 1-2, 1-3, 1-4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잠깐 좀 색깔 좀 바꿀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정보가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차량에 정상적으로 진입한다, 후불카드 사용한다. 요게 이제 데이터의 종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 단말기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가는 건가 봐요. 차량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후불카드다,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유주가 일치한다, 요금 감면 대상이다. 뭐 예를 들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는 것들을 이 단말기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단말기를 처음에 하이패스라는 거 하는 건데 이 하이패스 등록할 때 이 차가 경차인지 그리고 이 차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차량이 뭐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다 정보를 넣어놨다가 보내준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분할 방식을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타임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임 슬롯 여기다 쓸까요? 타임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동일하게 분할이 된 시간 단위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이 슬롯에다가 이렇게 지금 단말기에서 준 각각의 데이터를 뭐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할당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이렇게 끊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타임슬롯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들을 줄 때 아까 각각의 데이터를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1-1-2 있으니까 1-1은 여기다가 1-2, 1-3, 1-4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슬롯을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할당을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데이터 처리한 방식이다.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체크하죠. 일단 이 타임슬롯은 그럼 차가 지나갈 때만 그때 딱 만들어지냐? 아니죠. 차가 언제 지나갈지 어떻게 알고요. 그죠? 그러니까 차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차량에 진입하지 않아도 늘 여기 오른쪽에 이 타임슬롯 있잖아요. 이것들은 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 증식, 무한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지금 뭔 얘기죠? 이거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 데이터라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규약에 따라서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게 데이터의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할 때 이 데이터 그 순서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순서에 맞게 여러 개의 타임 슬롯에다가 차례대로 하나씩 할당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것 같은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 슬롯들에 의해서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이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정보에서 위쪽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후볼 카드다, 뭐 요금 감면 대상이다. 요거만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그 데이터를 보냈는데 1번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감면 대상.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도 뭐 있었죠? 정상 진입.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후볼 카드 이용 이런 게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중에서 감면 대상에 대한 것들은 여기 첫 번째 칸에, 정상 진입에 가는 것들은 두 번째 칸에, 후볼 카드 이용한 것들은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요 세 칸까지가 그럼 이 차에 대한 정보인 거잖아요. 오케이? 이 세 칸까지가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합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우리가 프레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정보 하나씩 들어가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룰 수 있고 얘가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칸부터 세 번째 칸까지가 이 차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이자 하나의 집합체가 설정이 된 거예요. 하이패스에서 보내준 그 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또 다음 차가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씩. 근데 만약에 이제 차가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그 다음 차는 뭐 예를 들면 여긴 다 가운데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타임 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이 프레임이 구성된 방식은 C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두 개 나오네요. 하나는 동기식, 하나는 비동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문단에서는 무슨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3문단에서는 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쓸까요? ETC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이거는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C분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C분할은 동기식과 뭐로 되어 있다? 비동기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것들은 뭐죠? 그쵸? 당연히 비동기식과 동기식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A와 B로 나누는 거잖아요. 종류를요. 그죠? 이것과 이거 나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봐야겠죠? 뒤에 가서 문제 먼저 풀고 넣어줘. 가자.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가 32번 문제 있네요. 밑줄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와 A가 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나누었다니까 무엇과 무엇을 나누다? 그런 류의 말들을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 쪼갰다는 얘기는 아니죠.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서로 쪼갠 건 아니니까.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와 P를 나누었다. 그하고 P를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이 P가 두 개의 종류가 된 건 아닌 거니까. 자, 세 번째, 청군, 백군. 그쵸? 한 팀을 청군, 백군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두 개 구분했다라는 뜻에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쉬운 문제였다. 그죠? 오케이. 자, 해결했어요. 넘어와서 이제 우리 C분할 방식에 대한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동기식이 뭐고 비동기식이 뭔지만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동기식부터 갑시다. 체크하고 갈까요? 일단 동기식 C분할 방식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비동기식 C분할 방식이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 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의, 이게 중요한 게 이거네요. 데이터 종류 각각에 지정해 놓는다.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그 데이터의 종류에 지정된 타임 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데이터를 처음부터 어디에 들어갈지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정한 타임 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 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 왜죠? 애당초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인 것 같냐면,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 않으면 타임 슬롯이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들은 하나씩 채워지는데 만약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고 있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와서 이 뒤쪽에서도 아마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감면 대상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단면 대상이다 라고 했으면 오케이 감면 대상이에요 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진입했어요? 정상 진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yes, yes, yes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다. yes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정상 진입했어요? 정상 진입했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불카드 이용했어요? yes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감면 대상이라는 정보를 안 주면 주지 않으면 쟤는 안 줘? 그럼 감면 대상 아닌가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지금 데이터가 얘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감면 대상입니까? 인데 감면 대상이 아니면 전송이 되지 않아서 거기가 비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비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 채워지겠죠. 감면 대상 채워졌어요. 정상 진입이에요. 정상 진입이에요. 채워졌어요. 근데 후불카드 이용이에요. 근데 이 후불카드 이용한 차가 아닌 거야. 그러면 아니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를 안 주는 거죠. 그럼 얘는 후불카드 이용입니까? 물어봤는데 신호를 안 주니까 신호 안 줘? 데이터 안 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채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채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애당초 정해진 칸이 있는 거고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냥 이건 펑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차례로 여기 다음 차가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A 차였고 이제 B 차는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또 B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B 차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B번 차가 감면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면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감면 대상이 아니면 요 칸을 정보를 안 주는 거야. 그럼 B겠죠. 그 정상 진입했어? 그러면 오케이 여기는 정보를 줘. 그다음에 후불카드 이용 안 했어. 그럼 여기도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빨간색 여기하고 여기 두 부분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칸이 비게 되는 거야. 그럼 비면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동기식은 이걸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B차에 대한 건데 이 B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고 이 프레임들 중에서 두 개는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비워 놓는 것 뿐이에요.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죄송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할게요.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마다 동일하다. 무슨 얘기죠? A차가 오든 B차가 오든 C차가 오든 다 3칸씩 4칸씩 이게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의 타임슬롯의 개수를 동일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 대상, 정상 진입, 후불카드니까 모든 차에다가 이렇게 3칸씩 주는 거예요.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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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칸. 그리고 그 3칸 내에서 그 차가 정보를 주든 안 주든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동기식 C분할 방식은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왜요? 그냥 여기 3칸까지는 A차일 거고 B칸까지는 B차일 거니까 이 정보가 누구 거인지는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준 정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가운데 정보 줬잖아요. 이 가운데 정보 줬던 거 이거 좀 칠해 볼게요. 다른 색깔로. 이거 칠하자.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 가운데 부분. 요 부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운데 부분인데 이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B차의 정보라고 누군가 생각을 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뒤쪽에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여기다 설명해주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차의 슬롯이 3개씩 할당됐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 끊어지겠죠. 여긴 A, 여긴 B, 여긴 C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A차가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이었어. 그러면 감면 대상 여기다가 오케이, 감면. 그래서 뭐라 할까요? 오케이, 감면이라고 이제 떴어요. 아, 이렇게 좀 이상하다. 여기다가 yes라고 쓸까요? 오케이. 다음 여기도 오케이 줬어요. 근데 여기 그 후불 카드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안 준 거야. 그래도 이 칸은 어떻게 돼요? B는 거예요. 오케이? 그 B차는 감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정보를 안 줘요. 정상 진입했어요? 오케이. 준 거예요. 그리고 후불 카드 이용해? 안 해요. 안 준 거예요. 자, C번 차. 세 번째 차는 감면 대상이에요? 안 줬어요. 정상 진입했어요? 오케이. 정상 진입했어요. 후불 카드 이용해요? 후불 카드예요. 이게 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각각 얘네들의 정보는 각각 어느 차에서 온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세 칸씩이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칸인지 알아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뒤쪽에 비동기식은 이제 뭐냐면 이걸 채우는 거예요. 자, 비동기식은 왜 채우는 거냐면 예를 들어 잠깐 뒤에 갔다 올게요. 먼저 5분단부터. 자,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된 데이터가 없을 때 타임 슬롯을 비워두지 않고 타임 슬롯을 그냥 다음 순서에다가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A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A차의 그 데이터가 원래 프레임이 3개짜리였는데 2개밖에 안 줬잖아. 그래서 이제 A차의 프레임이 원래 3개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 2개 차에서 A가 끝나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A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B차가 감면 대상이라고 했는데 감면 대상 아까 정보를 안 줬잖아요. 안 줬죠. 여기도 그냥 비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요 부분, 여기는 이 Y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비어 있으니까 정보가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B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C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요 Y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Y 들어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C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 칸들은 다 채워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 이 차가 A, B, C, 그러니까 A가 3칸, B가 3칸, 그다음 C가 3칸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데 A가 지금 3칸인 줄 알았더니 A가 있고 B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자리는 원래 지금 잠깐 바꿀게요. 원래 이 자리는 후불카드 이용해 가는 자리였잖아. 근데 후불카드 이용해 가는 자리인데 yes라고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근데 이건 왜 들어간 거냐면 요 B차가 yes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B차가 후불카드여서 들어간 내용인 건데 이 시스템은 하나, 둘, 세 번째 칸은 원래 후불카드 이용하는 칸인데 yes라고 돼 있네. 아, 그럼 A차가 후불카드를 가지고 있군.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차에서 온 YY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B칸의 원래 첫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이 B칸에서 원래 감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C는 아까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던 요게 뭐였죠? 이거 정상 진입에 관한 거였잖아. 이 정상 진입 정보 때문에 yes라고 한 건데 이 yes가 여기에 채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B차, 두 번째 B차는 사실 감면 대상이어서 감면 대상 2인 차인데 그러니까 감면 대상 자리에 얘가 들어가 버려서 얘는 감면 대상이 아닌데 이 C차에 얘 때문에 감면 대상인 것처럼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막 꼬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그러면 여기 와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이 동기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비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타임 슬롯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정성은 되게 높아요. 그죠? 정보에 착오는 없을 수 있는데 효율이 되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문단 주제를 미리 쓰자면 여기는 당연히 너무 쉽게 동기식 시분할 방식의 정의하고 특징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5문단의 주제는 뭐겠어요?
얘는 당연히 너무나 쉽게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의 정의하고 특징이 나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비동기식만 한다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요거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죠? 왜죠? 왜냐하면 얘는 아까 원래 A는 3개였었는데 이제는 2개밖에 할당이 안 되는 거니까 얘 프레임은 2개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B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끝나버린 거고 C는 또 2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각자에게 할당되는 타임슬롯 개수가. 그래서 이럴 경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이제 이해했어요? 왜 할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정리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2개만 갖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3개까지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2개만 해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칸이 이렇게 해서 6개만 쪼개보도록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데이터는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고 여기 A차, B차예요. 근데 A차가 뭐라 그랬냐면 A차는 감면 대상이에요. 오케이. 정상 진입했어요. 오케이. 근데 후불카드 이용하는 차예요. 근데 정보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비워놓겠죠. 일단 B차는 감면 대상이에요. 정보를 안 줬어요. 그리고 정상 진입했어요. 오케이. 후불카드 이용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2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기식이라고 하면 각자의 칸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무슨 칸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는지 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슬롯도 3개씩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동기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칸의 정보는 뭐죠? 원래 후불카드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그죠? 후불카드란 이름으로 원래 슬롯이 처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 데이터는 원래 그 타임 슬롯에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이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할당이 미리 돼 있는 거예요. 후불카드용으로. 근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 비동기식은 채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여기 지금 여기 칸도 비어 있으니까 두 번째 여기 이제 포인트일 텐데 얘 있죠, 얘. 얘는 뭐에 대한 정보죠? 얘는 정상 진입을 했냐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정보를 얘가 지금 보낸 건데 이 정보가 다음 차례 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1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y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y는 왜 채워진 거냐면 B차가 정상 진입해서 채워진 이 정보인 건데 여기가 지금 후불카드 있는 곳에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여기 정보가 후불카드 정보인 건지 정상 진입 정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요게 이제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이제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B의 정보를 넣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야. 뭐라 적냐면 이거는 B차의 정상 진입에 관한 정보다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주소 필드라고 이제 설명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정보인지 누구 건지를 잘 적어 놓으란 얘기인 거예요.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슬 낭비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쵸?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는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요건 이제 우리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에 어떤 장단점이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문단 남았는데 이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통신기술의 발전과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많이 되고 있거나 혹은 통신규약 등이 바뀌기도 한다. 계속 이 통신규약이 나오는데 뭔지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변화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변화 과정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의 주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의 주제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현재 뭐한데?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자,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우리 특별하게 어떤 정리할 것도 우리가 정리 다 했으니까 이거 문제 바로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첫 번째, 전자저우금 징수 시스템 이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우리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죠? 그래서 편리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편리하다. 지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 무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지울 수 있겠고. 세 번째, 시분할 방식은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요 무한 생성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4번이요.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들에 의해서 집합체이다. 아까 얘기했죠? 타임슬롯은 뭐라고요? 동일한 시간대에 나눠진 집합체와 같은 거라고 설명 다 했었어요. 그죠? 오케이?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타임슬롯은 집합체가 아니죠. 타임슬롯이 모여서 집합체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집합체는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들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 시간들이 모여서 그죠? 그러니까 타임슬롯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면 그것이 프레임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시간을 쪼개놓은 건 맞아요. 그런 시간의 단위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체는 우리가 타임슬롯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건 프레임이라고 불렀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타임슬롯 쪼개서 거기에 시간 단위들을 묶어서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게 되면 그 슬롯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체가 바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타임슬롯에 의해 구성된 집합체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마 4번이 될 수 있겠죠. 5번의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주소 필드 포함시켜야 된다. 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29문제 아까 풀었으니까 넘어가 될 것 같고요. 다음 30번 바로 갑시다. 30번. 동기식이 상당히 높다. 자, 동기식은 뭐가 높죠? 오류 발생? 동기식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이미 다 할당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럼 동기식이 높은 건 뭐였죠, 아까? 동기식이 높은 건? 동기식이 높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안 난다고 했잖아. 오류가 안 난다는 건 뭐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류 발생 가능성이랑 이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은 서로 반대 개념인 거니까 이게 아니라면 당연히 4번, 5번 답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손실해 가는 것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4번, 5번 답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 뭐가 더 효율적이죠? 동기식은 아까 칸이 남아 돈다고 했잖아.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동기식은 비효율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다라고 봐야 돼. 그죠? 효율성이 낮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낮다. 얘가 맞는 거겠고. 비동기식은 채워가는 거니까 효율이 좋죠. 높다가 돼야 되고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당연히 4번밖에 답이 없는 거죠. 이해했나요?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문제인데요. 요거 31번 문제.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 건데 자, 선생님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서 풀게요. 이제 요걸로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뭐 할 예정인 거냐면 지금 데이터를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살짝 당겨서 봅시다. 자, 이쪽을 살짝 이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이쪽을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잘 보이죠? 네, 지금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금소의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요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차량이 몇 대예요? 차량이 이렇게 2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몇 대라고요? 차량이 2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안한데 요거 조금만 더 키울게요. 여러분 보기 좋게. 커져라. 오케이, 커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 차량은 동기식이에요. 아, 얘는 그러면 1번 차량은 동기식으로 시분할 방식 했으니까 1번 차량은 모든 걸 다 채웠겠구나. 2번 차량은 비동기식이라 했으니까 얘는 안 채우고 다 그냥 쭉쭉 들어왔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데이터가 아까 몇 개씩이죠? 4개씩 들어있네요. 데이터가 4개씩 들어있고 유니까 얘는 아마 1번에 요게 지금 아마 여기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긴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고 얘가 아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1번 차량에서. 그럼 2번 차량도 마찬가지로 다음 슬롯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건데 잘 보니까 데이터 전송 유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송을 했나 안 했나의 문제인 건데 아까 전송을 안 하면 비워놓는 건 동기식이었고 안 했을 때 채우는 건 비동기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라고 되게 되면 이럴 경우에 비동기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채워야, 그죠? 그 칸을 채워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죠. 일단 1번 차량이 처음부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4개씩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아마 1번 차량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유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 여기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은 비동기식인데 일단 보니까 여기 들어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2번 차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왔잖아. 그럼 안 들어왔으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2번 차량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정보는 안 들어온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3번 차량이 들어온다면 3번 차량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럼 프레임이 1번 차량은 4개가 되고 2번 차량은 3개밖에 안 됐네요. 그죠?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안 채워지는 게 하나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1번부터 보죠. 자, TS2니까 여긴 것 같아요. 여기 TS2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TS2가 지금 여기죠. 여기 TS2는 비워지는 타임 슬롯으로 왜 비워지는 거죠? 여기 지금 무라고 떴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1번 차량이 후불카드 사용한 차량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까 두 번째 칸이 후불카드 사용에 대한 거니까 맞네요. 그죠? 후불카드 사용한 차량이 아니다. X였으니까. 오케이. 다음 2번이요. TS3, TS7. 자, 3가 어디죠? 3 지금 여기죠. 여기 뭐였죠? 세 번째니까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한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 차량 소유자. 오케이, 맞네요. 다음 TS7 어디죠? 7, 여기네요. 2번 차량의 세 번째 거 뭐죠? 2번째, 세 번째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네요. 그죠? 세 번째가는 같은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 TS4예요. 자, TS4 살짝 이거 지우고 시작할까요? 자, TS4는 지금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부분. 이것도 살짝 지울게요. TS4는 네 번째니까 요금 감면 대상, 요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다. 왜죠?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오케이, 담겨 있겠고요. 다음 TS8. TS8은 여긴데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겠군요. 돼 있어요, 여러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는 비워지는 거는 그냥 비우고 끝난다 그랬죠. 이제 여기는 3번 차량이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TS8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으면 안 되겠죠. 왜? 데이터를 안 보냈으면 그냥 채우는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은 되게 3번이 쉽게 나왔네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4번 TS1을 통해서 자, TS1은 지금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TS1은 1번 차량이 정상 진입했는지 자, 1번 차량이 정상 진입했는지 얘기인 거니까. 근데 TS7이라고 하는 것도 세 번째 칸 여기죠. 7. 여기는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니까 차량 소유주라고. 맞네요. 그죠? 일단 다섯 번째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 TS5니까 여기 부분이에요. TS5는 2번 차량의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유종 보겠죠? 차량 정상 진입한 것들. 오케이. 2번 차량 첫 번째 진입. 다음 TS6. 2번에 6번이죠? 2번에 6번은 두 번째니까 요거 후불카드 얘기겠네요. 후불카드 사용한다는 것은 데이터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왜? 동그라미 쳐 있으니까. 오케이? 유니까. 오케이. 맞네요. 다 했네요. 오케이? 자,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정리 여기까지 끝. 아까 어휘 문제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한 선생님 50분 동안 정리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 요 지금 전자징수 시스템, 이 하이패스에 대한 거였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림 뒤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 다 주고 그림 통해서 이해하라고 보기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를 토대로 이해하시면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있는 그만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있는 수요일 날 있는 시험 여러분 부디 잘 푸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는 아마도
이제 이번 학기 다 끝났으니까 다음 강의는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3학년 때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 강의 또 찍게 되면 그때 2학년 학생들을 만나게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험 부디 다 국어 대박 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